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야를 전하는 채널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저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2020년 하반기 특별전으로 말을 탄 가야를 준비했습니다. 말을 탄 가야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말가춤을 통해 가야를 이해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특별전 말을 탄 가야를 준비하신 학예연구사 김혁종 학예연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말을 탄 가야 특별전을 기획한 김해박물관 김혁중 연구사입니다. 예,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전시는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말가춤을 통해서 당시 가야 문화를 이해해보고자 이제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크게 이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고대 말의 모습, 그 다음에 2부는 가야 말가춤의 흐름, 3부는 말가춤으로 보는 가야 문화, 이렇게 3부로 구성해서 전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말가춤이란 게 뭔가요? 말가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 자체가 이제 운송 수단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동차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자석 같은 경우는 말 안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여러 부위가 있다면 말 갖춤은 말을 부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야와 말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떠올리는 게 그 마갑총이 생각나거든요. 마갑총, 마갑. 예,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전투마에 집중한 전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뭐 아마 마갑총을 아신다고 하니까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마갑총 잘 알기 어렵지만 가야 하면 이제 뭐 그런 그 철갑옷, 뭐 그런 말갑옷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기획한 전시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말로 보여주는 다양한 어떤 장식성이 있는 그런 말가춤까지 포함해서 말가춤으로 보는 이제 가야 문화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야인의 삶이라니 너무 기대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전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선생님, 그런데 그 가야의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그 가야의 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가 그런 이제 고대 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게 당시 고대 말 뼈를 가지고 유적에서 출토된 거를 말뼈 부위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의 머리뼈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그 말의 머리뼈라고 하면 말뼈, 이렇게 길쭉한 말의 모습을 네. 상상할 수 있는데요. 네네. 확실히 보니까 이게 길쭉하게 생긴 게 정말 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뭐 말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말뼈를 보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이거는 네, 이 부분은 혹시 뭐 예전에 가야에는 그 이를 뽑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뭐 발치의 풍습인가요? 발치의 풍습은 아니고요. 말의 어떤 특성상 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가춤 중에 제갈이라고 하는 것과 이 그 어떤 특성이 잘 조합이 돼서 어떻게 도구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갈을 물려서 말을 네네. 이렇게 타고 다녔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말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말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말 등이라고 하면, 그 말 크기를 잴 때는 그 바닥부터 등까지를 갖다가 높이를 재서 이제 말 크기를 재는데요. 120cm까지는 이제 소형마라고 하고 있고요. 120에서 이제 136cm 정도까지를 중형마, 그리고 150cm 넘어가는 거를 이제 대형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럼 그 말의 모양은 우리가
어떤 유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말뼈가 이제 말 당시의 말의 어떤 그 신체적인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그 이 토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가야인이든 신라 사람이든 고대인들이 말을 보고 인식했던 걸 이제 그림으로 유물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저희 전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게 이 행렬입니다. 당시 이제 토기라고 하는 거에 말 탄 모습, 이 수렵이죠.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동물을 잡는 그런 행렬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재미있는 유물들도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이게 전시를 볼 때는 이런 작은 그림들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이런 작은 그림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네, 네, 근데 그 네, 가야 이전의 사람들은 말을 네,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네. 가야 이전에도 역시 말가춤이 나옵니다. 뭐 음, 사만 시대 이제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데 가야 이전은 이제 변한이라고 하죠. 그 변한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그 말 그 가춤들이 있는데 제갈들이 있습니다. 제갈들이 제가 대표적일 거고 당시에는 이제 말을 타는 기승용 마구보다는 마차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장식용으로 허리띠에다가 바클 허리띠. 부분을 말 모양으로 이렇게 청동 그 주조품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장식을 한 말 허리띠 고리도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뭐 허리띠 같은 걸 이렇게 네, 착용을 했었나 보네요. 네네. 바클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장식을 말을 이용을 한 거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사만 시대 이제 유물로는 마차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마차.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당시에 이제 그 원삼국 시대에 관련된 그 마차 관련된 유물들을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또 낭낭하고 또 뺄래야 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낭낭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마차 관련된 유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차에 그 지붕을 장식하는 이 삿갓 모양 청동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일산산 꼭지라고 하는 그런 유물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볼 유물로는 그 마차 장식인데요. 이게 약간 좀 뭐 동물의 얼굴을 갖다가 형상화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뭐 해학적인 그런 장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차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어서 이런 금동으로 이제 제갈을 만든 것들도 출토가 되고 있고요. 말 그 머리 부분에는 이런 마면이라고 해가지고 금동으로 된 금동 말머리 이제 꾸미개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 그 말가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도 있을까요? 네, 그 말가춤을 잘 표현한 유물로 말모양 토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저희가 이제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 포함해서 다양한 말모양 토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 1번하고 2번, 3번에 해당되는 앞쪽에 유물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말가춤까지 안장이라든지 뭐 제갈, 그다음에 말띠 꾸미개를 갖다가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한 그런 말 모양 토들도 있고요. 이 지금 30번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말이 아마 이제 그 멧돼지를 지금 사냥을 해서 말 등에다가 이렇게 얹고 가는 그런 해학적인 모습의 말 모양 음. 토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양은 마치 그 멧돼지를 이렇게 다리를 결박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 멧돼지 다리를 갖다가 이제 음. 묶어가지고 말등에다 얹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저분은 굉장히 음, 오늘 밤은 멧돼지 고기다 음, 하고 즐겁게 이제 가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 그럼 이런 말 모양 토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말이 그렇게 가격이 이제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그 동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싼 동물이면서도 제사에도 사용이 돼야 되는 음, 그런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말모양 통은 아마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용도로 이제 제작을 해서 사용했을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릇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멍이 뚫린 저런 것들은 아마 그릇으로 사용됐을 건데 그릇 중에 이제 뭐 장식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그릇에 말 모양 토들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뭔가 마시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장식용으로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여기에는 뭔가 바퀴 모양의 예. 그 토기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랑 말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마차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말 등에 타는 것만이 말가춤이 아니고 수레에 사용했던 말가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가춤 중에 이제 수레와 관련된 거를 잘 보여주는 가야 토기들도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보물로도 지정된 굉장히 예. 뜻깊은 유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을 한 자리에 모은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이번 말을 탄 가야를 관람을 해보니까 그 말과 관련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네.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요? 네, 뭐 종류를 꼽자면은 네, 그 뭐 안장이라든지 등자, 제갈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뭐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자동차에 음, 해당되는 부품이라고 하면 핸들은 뭐 음, 이제 제갈이 될 수 있을 거고,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장, 그다음에 이제 페달 같은 경우는 뭐 발걸이 등자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말을 타려면 안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안장의 모습인가요? 약간 좀 네.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안장 자체는 사실은 이제 재질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안장의 테두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철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것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안장 테두리에 은으로 마감한 장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동물 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장식을 한 그 안장 테두리들도 있고요. 안장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런 손잡이들은 이제 동물 뼈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안장의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지금 이게 네네. 그 복원품인 거지요? 네네. 그런데 이게 왜 가운데 뻥 뚫려 있나요? 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잘 보셨는데요. 이 안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을 때 말 그 뼈나 구조들을 보셨을 텐데 말 등 자체가 이제 아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까지 이제 뭐랄까 이제 눌러주면 말이 놀라겠죠. 굉장히 아파서 아, 말을 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물론 뭐 쿠션 같은 것들도 이제 말등에 얹이긴 하지만 이 음, 말의 고통을 이제 완화해주고 이제 말뼈 구조를 갖다가 잘 고려를 해서 공학적으로 잘 만든 그런 그 안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그 요즘 자전거도 그 네네. 전립선 안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뚫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있군요. 이게 네. 사실 내가 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그 네. 말도 같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예.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말의 어떤 뭐 구조를 잘 이해하고 만든 그 안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말에 탔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말을 탄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삐를 잡고 이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아까 이제 핸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제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 이빨 설명드릴 때 그 이빨과 이빨 사이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제갈이라고 음, 하는 것을 이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함이라고 하는데 그 이 부분의 함이 말의 혀를 갖다가 누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갈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갈 멈추개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순서를 반영을 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런 제갈 멈추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런 길다란 막대기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화하다가
점차 갈수록 이제 이런 고리 모양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고리 모양의 이 제갈 같은 경우는 현대 이제 환판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경마장에서 말이 뛰고 말을 이제 다루는 그 제갈에도 이런 환판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들은 달리면서 계속 혀로 쇠를 맛보면서, 네, 그러니까 쇠 맛을 보면서 달리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것들이겠네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저기 이렇게 연결 부분 있잖아요. 네, 저게 이렇게 혀에 씹히면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아마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말을 이렇게 조종을 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게 네네네네. 신기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지금 여기 앞에 네네. 약간 버스 손잡이가 같이 네. 생긴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것들은 뭔가요? 네, 이거는 이제 발걸이라고 하는 그 등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말 탄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제 그 기수가 발걸이 같은 거를 통해서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버스도 역시 뭐 버스 손잡이가 있으니까 균형을 잘 잡듯이 그 기수가 이제 균형을 잘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발걸이가 될 수 있겠고, 보시면 이제 코라고 하는 부분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발이 잘 감쌀 수 있는 이런 코가 튀어나온 이런 등자가 점점 시기가 갈수록 이런 등자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이에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 돌기가 있습니다. 이런 돌기도 역시 발에서 안 빠지지 말라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런 건 사극 같은 데서 네.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예. 말도 신발을 신었을까요? 아, 신발. 네. 말이 신는 신발이라. 네. 혹시 넌센스는 아니죠? 넌센스는 말신? 아닙니다. 예. 말신, 네. 아닌가요? 말신은 아니고요. 예. 예. 이 그 말은 그 저기 편자라고 하는 신발을 편자. 신었습니다. 뭐 예. 신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말은 그 초원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그 쇠붙이인 편자가 필요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간의 그 어떤 욕망 때문에 말을 이제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런 초원이 아니라 돌이 있거나 거친 이런 땅도 달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발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쇠붙이인 편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편자는 어떻게 고정하게 되나요? 이 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나 이렇게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 발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말 발굽에다가 이 쇠붙이를 갖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징을 박아서 징을 박아서. 예, 하는데, 이런 것을 특수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게 돼서 오늘날 뭐 장제사라고 하는 장제사. 그런 특수 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발굽을 박는데, 아마 이거를 이제 말 발굽에 잘못 박게 되면은 이 말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편자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되나요? 말 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야 지역에서 나온 편자는 사실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산청 평촌리 유적이라는 거하고 장수 동촌리라는 유적에서만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긴 한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많이 확인될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가야의 시기에는 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가야 시대는 확실히 그 편자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그 유물이 되겠네요. 네네. 야, 그러면은 여기서 깜짝 퀴즈. 정답을 채팅으로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국립김해박물관에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예, 뭐 금관가야, 아라가야, 네네. 뭐 대가야, 소가야, 뭐 이렇게 여러 곳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가 그 토기도 서로 약간씩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갖춤도 서로 조금씩 달랐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야는 뭐 소가야, 대가야, 그리고 아라가야, 금강가야 뭐 등등 이제 가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야들이 이제 토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징적인 토기를 만들었듯이 말갖춤에도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각국의 마구의 말가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는 이제 가야의 여러 말가춤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말가춤을 이제 만들어서 선보인 그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 그 금강가야의 말가춤 중에는 특징적인 게 아무래도 그 마구 말가춤이 북방의 유목민족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북방과 관련된 이런 청동으로 된 그 말 종방울 같은 것들이 가야 유적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소가야의 말가춤인데요. 소가야는 역시 이제 그 국제적인 교류를 많이 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말가춤 자체도 약간 이제 국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이 말띠 드리개 중에 하나인데요. 말띠 드리개의 그 신라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드리개들도 출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발걸이인데, 이 발걸이는 아무래도 등자 중에서도 좀 이형적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와 관련된 어떤 특징을 가진 발걸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가야 하면 뭐 대가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고령의 지산동 고분 가시면 그 거대한 왕릉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모습을,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다양한 그런 말가춤들이 역시 대가야의 어떤 국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말가춤들이 많이 출토가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말띠 꾸미개하고 말띠 드리기인데, 뭐 은으로 이제 장식을 하거나 금동으로 장식한 그런 말띠 드리개하고 그 말띠 꾸미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금동으로 약간 뭐 굉장히 화려하네요. 뭐 국화 모양 같은 그런 네, 그런 화려한 말가춤도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의 말가춤 자체가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 뭐 호남 지방에서 출토된 월산리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토된 말가춤들도 이번 전시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아라가야의 말가춤입니다. 아라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만 마리산 고분군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마리산 고분군에서 이제 그 아라가야의 왕들이 이제 그 묻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출토된 화려한 그런 그 말가춤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가야의 대표적인 그 검능형 칼끝 모양의 이 행엽들, 말띠 드리개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말가춤을 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모습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아까 이제 말띠 꾸미개하고 말띠 드리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다양한 말띠 꾸미개하고 드리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놓였는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알기 쉽게 전시해 놓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말띠 그 드리개가 되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말띠 꾸미개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사이사이를 가죽이나 그 다음에 비단 같은 걸로 이제 엮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죽 같은 걸로 매듭을 뭔가 매듭이 묶었고요.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실크죠. 비단 같은 경우로 비단. 색이 있는, 아무래도 장식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는 실크를 갖다가 매듭을 지어서 말띠 꾸미개하고 드리개를 엮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야에서는 이런 매듭을 사용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유물로서 알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게 결국은 이제 가야의 복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유물 자체에 남아 있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고, 복식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평소에 보던 전시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게 네. 어떻게 그 약간 뒤로 돌려서 전시를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셨던 걸까요? 네네. 이제 이거 말 모양 토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쪽을 강조를 해서 잘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유물을 뒤쪽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말띠 꾸미개하고 드리개가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지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이제 말띠 꾸미게 하고 드리개가 전시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끈 같은 것들 턱 하고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말띠 꾸미게 하고 드리개들이 이제 음. 조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 아까부터 제가 굉장히 신경 쓰이던 게 있어요. 네, 이게 저쪽을 보니까 뭔가 거대한 말 제형품들이 있는데요. 네네. 뭔가 이거 굉장히 크고 아름답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전시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갖춤을 실제 말에 놓았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가지고 재현을 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 44호분이라고 하는 대가야 왕릉에서 출토된 말가춤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지산동 44호에서 출토된 다양한 말가춤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 그 말 그 안장 밑에 장리라고 하는 뭐 진흙이 튀는 쓸 때 막아주는 이런 장리에 별 모양으로 장식을 한 것들도 있고요. 이 말띠 드리개에 방울 같은 것도 이렇게 단 그런 특징적인 그 대가야의 말가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말이 있는데 예, 예. 이 말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마구는 아까 보신 게 이제 가야 후기를 대표하는 지산동 고궁군에서 출토된 말가춤으로 복원을 한 거라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전기를 대표로 하는 그 금강가야의 말가춤을 금강가야.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금강가야의 말가춤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초기의 그 말가춤이다 보니 좀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이 중에서 그 말띠 꾸미개의 조개 같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꾸미개를 만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과 관련된 유물로 이 말띠 꾸미개 중에 금동으로 만든 거는 용문양을 이렇게 해서 만든 금동 말띠 꾸미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징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쪽 말 한번 또 네네, 보실까요?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준비한 거는 가야 하면 또 그 마갑총 출토, 말갑옷을 그렇죠. 뺄 예. 수가 없죠. 예, 이번에 예, 예. 보물로 지정됐던 그 말갑옷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 가야에서 보물로 지정된 그 하만 마갑총 출토 말갑옷인데요. 이 말갑옷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만든 게 재현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한 2년 정도 복원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 출토된 그 하만 마갑총 말갑옷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현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가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을 이렇게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속인 철로 만들었을 때는 아마 은빛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은빛을 띠지 않고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것은 오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오칠을 한 이유는 이 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식도 방지하고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이 주는 어떤 위압감 예.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예. 이게 제가 전쟁 상황에서 이걸 봤으면은 바로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할 것 같아요. 네. 위압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페르시아 말처럼 큰 말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중형마에서 소형마에 해당되는 정도의 작은 크기의 말입니다. 이런 작은 크기의 말이지만 말갑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그래도 위압감을 주는 거는 뭐 좀 색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저쪽 전시장을 보니까 꾸불꾸불한 게 예. 약간 뱀 같은 형상의 네네네. 유물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말갑옷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꼬지라고 하는 건데요. 고지. 예, 이 그런 말에다가 갑옷을 입고 갑옷을 입은 무사를 중장기병이라고 하는데 이 중장기병이 돌진할 때 아마 이제
길을 꽂은 그런 모습을 고구려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 기꼬지가 가야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꼬지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에 이렇게 잘 장착이 될까요? 안장 부분에 아마 이제 예. 장착을 했을 거라고 안장 추정을 하고 쪽에. 있고요. 사실은 뭐 아주 정확한 어떤 그 안장의 어떤 부위에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말머리 사형제가 있네요. 네, 말투구죠. 말투구하고 말가붓인데 예. 말가붓이 아까 저 보여드렸는데 음. 가야가 동아시아에서는 이 가장 많은 이 말투구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중장기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말투구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송동 그 93호분에서 출토된 말투구에는 조사를 다 끝내고 이제 보존 처리 끝내고 봤더니 사람의 발가락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금강가야는 순장이 있었기 때문에 순장과 관련된 그런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네. 그런 그 고대인들은 네네. 말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제사의 희생제물로 네네. 이렇게 매장하기도 하고.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렇게 예쁘게 네. 입혀놓고 나중에 결국은 뭐 이렇게 죽여서 예, 무덤에 넣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장식용 말 갖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쟁용 말 갖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의뢰와 관련된 말 갖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그 전경은 해양 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안 중막동 제사 유적 전경입니다. 이 부안 중막동 제사 유적에서는 다양한 또 말갖춤들이 출토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말 모양 토우들도 출토가 되고 있고요. 말종방울, 그다음에 이 말띠 꾸미개까지 출토가 되는 그런 그 말갖춤이 제사에도 사용됐다. 제사에도 라는 사용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 제사에도 빠짐없이 이런 말갖춤하고 말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산동 그 고분에서 대가의 왕릉에 해당되는 지산동 고분에서 말 이빨들이 출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고분 주변에 이런 그 말 갖춤들이 제사에도 같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 이건 뭔가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말 이빨인데요. 말이빨. 아마도 이거는 말 머리 자체가 땅에 이제 누였는데 나머지는 사가 없어지고 말 이빨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야가 재밌는 거는 이제 신라하고 가야의 말 순장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신라는 말 전체나 말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부장을 했다면 가야는 말머리만 이렇게 잘라서 무덤의 어떤 봉토, 봉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장을 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 관련한 마지막 제사로 이제 생산과 관련된 제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모양 토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마라든지 이런 주변에 수열에다가 이렇게 뭐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를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수열에서 이런 말 모양 토우들이 온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잘린 형태로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말 목을 잘라서 넣었던 것처럼 네. 말 토도 목을 잘라서 넣었던 건 그런 것들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말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말은 못 쓸 거고 어떤 뭐 의례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말을 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될 건데 그거를 대신하는 것들이 이제 말 모양 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말 한 장 토도 있습니다. 이게 창원 복림동 유적에서 출토된 건데요.
말과 안장과 사람이 세트로 이렇게 출토된 것들도 있고, 그 금강가의 왕궁 추정지로 생각되는 봉황동 유적에서는 안장을 이렇게 토우로 만든 그런 재미있는 미니어처들도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장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표현도 굉장히 뭐 정확하게 한 그런 안장 토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선생님, 그 가야만 말을 타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야 이외에 백제나 신라에서는 어떤 말한장, 어떤 말가춤을 사용을 했을까요? 네, 아마 가야하고 신라, 백제는 상호 교류도 하고 싸우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야만 말가춤이 있는 게 아니라 신라와 백제에도 굉장히 다양한 말가춤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런 말가춤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이제 성장하고 발전했을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말가춤은 창녕교동에서 출토된 건데요. 이 창녕교동에서 출토된 말가춤은 신라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금동마구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류 중에서 역시 가야는 또 외화의 어떤 교섭 교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보시는 그 발걸이 등자 같은 거 하고 이 말띠 꾸미개는 아무래도 이제 외화 교류를 통해서 입수한 그런 말가춤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보신 말가춤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위쪽은 신라를 대표하는 화려한 황남대총 출토 마구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백제 각지에서 출토된 말가춤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역시 가야도 이런 다양한 말가춤의 영향을 통해서 뭐 기술적인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말가춤에는 그 기록이 없었던 가야 문화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립기회박물관 특별전 말을 탄 가야에서 가야의 말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립기회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